도끼날은 기가 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굵은 장작도 몇 번 찍지 않아 갈라졌고 하루 걸릴 일도 반나절이면 끝났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복이 장터에 내놓은 그 도끼가 팔아도 팔아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끼를 사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퀭한 얼굴로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도끼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다고 했지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도끼를 집에 들인 날부터 꿈속에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도끼는 도로 가져가 주시오. 나무는 짧배지만 사람을 잠들지 못하게 하오. 만복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산에서 부러진 도끼 손잡이 대신 검은 나무 조각 하나를 끼운 것뿐이었으니까요. 그 검은 손잡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만복이 산에서 도끼 손잡이를 부러뜨린 어느 흐린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린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시작해볼게요. 옛날 어느 산골 고을에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무꾼이면서 대장장이인 사람이었지요.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낮에는 장터에 장작을 내다 팔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작은 대장간으로 돌아와 도끼와 낫을 고치곤 했지요. 만복의 대장간은 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래 오면 처마 끝에서 물이 샜지요. 겨울바람이 부는 날에는 클벽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낡은 지붕, 작은 화덕, 연기 냄새가 밴 벽. 그런 곳에서 만복은 쇠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만드는 물건만큼은 허투루 하지 않았지요. 도끼를 만들 때도 날만 세우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손에 편한지, 오래 써도 흔들리지 않는지, 쓰는 사람이 다칠 일은 없는지, 만복은 그런 것까지 살폈지요. 날만 좋아서는 도끼가 아니지. 사람 손에 맞아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만든다고 해서 장터 사람들이 값을 후하게 쳐주는 법은 드물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만복의 도끼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값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만복은 말재주가 없었지요. 제 물건을 크게 자랑하는 법도 몰랐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대개는 이긴 척 값을 낮춰 주곤 했지요. 손은 야무졌지만 말은 느린 사람. 마음은 고닫지만 장터 흥정에는 약한 사람. 그게 만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지요. 만복은 장날에 내놓을 장작을 마련하려고 산에 올랐습니다. 전날 비가 조금 내려 산 길은 축축했습니다. 그래도 장작을 해 두지 않으면 장터에 나갈 물건이 없었지요.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쓰러진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지요. 바람에 꺾인 가지가 굵고 단단했습니다. 장작감으로는 제법 좋아 보였습니다. 만복은 도끼를 고쳐 쥐고 나무를 찢기 시작했지요. 한동안 산속에는 도끼질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 안의 감각이 툭 끊어졌지요. 오래 쓰던 도끼 손잡이가 가운데서 갈라진 것입니다. 도끼날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손잡이였지요. 손잡이가 부러졌으니 아무리 좋은 도끼날이라도 더는 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 새 손잡이를 끼우고 다시 올라오려면 하루가 다 지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장날 준비가 막막했지요. 하필 오늘이냐? 만복은 부러진 손잡이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밑에 반쯤 묻힌 나무 조각 하나. 그것이 만복의 눈에 들어왔지요. 겉은 불에 그을린 듯 검었습니다.
비에 젖은 산 속에 있었던 것 치고는 이상하게 말라 있었지요. 더 이상한 것은 손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차갑기는커녕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만복은 그 나무 조각을 한참 살폈습니다. 기이한 물건이긴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만복에게 더 급한 것은 나무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도끼를 다시 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였지요. 만복은 검은 나무 조각을 부러진 손잡이 대신 도끼날에 맞춰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크기가 거의 맞았지요. 조금만 다듬으면 임시 손잡이로 쓸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만복은 작은 칼을 꺼내 끝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끼날에 끼워 넣었지요. 그런데 손맛이 이상했습니다. 그 피 끼운 손잡이치고는 너무 단단히 맞아 들어간 것이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 도끼에 달려있던 자루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꼭 제자리 찾은 것 같구나. 만복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반신반의한 채 다시 나무 앞에 섰지요. 그리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만복은 직감했습니다. 도끼질이 전과 달랐지요. 도끼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에는 묵직했지요. 그런데 나무에 닿는 순간 날이 훨씬 쉽게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래 걸릴 나무가 몇 번의 도끼질만에 갈라졌지요. 젖은 나무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굵은 가지도 이상할 만큼 수월하게 쪼개졌지요. 만복의 눈은 한동안 도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은 그대로. 달라진 것은 손잡이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손잡이 하나가 만복의 하루벌이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만복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작을 캤습니다. 몸은 고단했지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들떴습니다. 이 손잡이만 있으면 올겨울은 조금 낫겠다는 생각. 장작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장터에 나가도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 같았습니다. 이거면 오늘 장은 비지 않겠구나. 만복에게 그 나무 조각은 복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복처럼 보이는 것이 처음부터 복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만복은 알게 됩니다. 그 검은 손잡이가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만복은 이상한 꿈속에 들어섰습니다. 낯선 길이었지요. 사방은 어둡고 발밑으로는 얕은 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렸지요. 그 불빛 사이로 사람도 짐승도 아닌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그 손에는 부러진 방망이 반쪽이 들려 있었지요. 도깨비는 만복의 도끼 손잡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그 손잡이를 내놓아라. 만복은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고 대장간 한쪽에는 낮에 쓰던 도끼가 그대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그 도끼를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이상한 나무를 주워서 헛꿈을 꾼 것일 터였지요. 산에서 무리하게 일을 했으니 몸이 피곤해 그런 꿈을 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기려 했지요. 하지만 같은 꿈은 다음 날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도깨비는 다시 나타났지요. 이번에도 도끼 손잡이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사흘째 밤도 다르지 않았지요. 이쯤 되자 만복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낮에는 도끼 덕분에 일이 잘 풀렸지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눈을 붙이기만 하면 도깨비가 나타났으니까요. 잠에서 깨고 나면 대장간 구석에 도끼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도끼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려가는 꼴이었습니다. 만복은 더는 그 도끼를 곁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버리자니 아까웠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잘 베는 도끼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계속 쓰자니 밤마다 도깨비 꿈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만복은 장터에 도끼를 팔기로 했지요. 자신이 겪은 꿈,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도끼를 팔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닷새 장이 서는 날, 만복은 검은 손잡이가 달린 도끼를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도끼는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요. 한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보았습니다. 손에 잘 맞는다며 몇 번 허공을 가르더니 곧 값을 물었지요. 만복은 평소보다 조금 낮은 값을 불렀습니다. 빨리 손에서 떼어 내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나무꾼은 값을 치르고 도끼를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지요. 도깨비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만복은 이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도끼를 사갔던 나무꾼이 만복의 대장간을 찾아왔지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얼굴, 손에 들린 검은 손잡이 도끼. 사내는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끼는 도로 가져가 주시오. 나무는 짧배요. 그런데 밤만 되면 그놈이 옵니다. 손잡이를 내놓으라고 말이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도끼만 가져가 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만복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도끼 때문에 사람이 고생한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만복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도끼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 꿈은 다시 만복에게 돌아왔지요. 그제야 만복은 알았습니다. 도깨비 꿈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끼를 가진 사람에게 따라붙는 것이었지요. 숫장수에게 팔아도 사흘, 장터의 다른 사내에게 팔아도 또 사흘. 도끼를 사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휑한 눈으로 만복을 찾아왔지요. 누구는 돈도 필요 없으니 도끼만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문 밖에 도끼를 내려놓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만복은 그때마다 돈을 돌려주었지요. 처음에는 이상한 꿈이라 여겼습니다. 두 번째에는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지요. 세 번째가 되자 더는 의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꿈이 아니었지요. 문제는 도끼, 그 중에서도 검은 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만복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지요.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만복이 저주받은 도끼를 판다는 말. 처음에는 검은 손잡이가 달린 도끼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대개 그렇게 얌전히 머물지 않지요. 곧 만복의 대장간 전체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저 대장간 물건은 괜히 손대지 말게. 누군가 장터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를 돌고 돌았습니다. 낫을 고치러 오던 농부도 대장간 앞에서 걸음을 늦추었지요. 만복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다른 곳을 보는 척 지나갔습니다. 장작을 사겠다던 사람도 도끼를 보고는 말없이 돌아섰지요. 그날 만복은 해가 질 때까지 도끼 하나 팔지 못했습니다. 환불해준 돈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갔지요. 장터에 들고 나간 물건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잠을 빼앗던 도끼 하나, 이제는 밥벌이까지 흔들고 있었지요.
만복은 억울했습니다. 누구를 속이려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산에서 주운 나무 조각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도끼를 산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려 찾아오면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돌려주었지요. 그런데 장터 사람들은 만복의 사정보다 소문을 더 쉽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도끼를 대장간 구석에 세워두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도끼였습니다. 반듯한 날, 단단한 손잡이. 이상한 것은 도끼의 모양이 아니었지요. 그 도끼 하나 때문에 만복은 잠도 잃고 돈도 잃고 이름까지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기로 했지요. 꿈속에서 도깨비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또 같은 말을 듣는 것도 두려웠지요. 만복은 대장간 화덕 곁에 앉아 식은 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대장간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졌지요. 문 앞에 누군가 선 듯한 기척.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도깨비가 서 있었지요. 이번에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는 부러진 방망이 반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대장간 구석에 세워둔 도끼를 향해 있었지요. 만복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지요. 나는 훔친 적이 없소. 산에서 주웠을 뿐이오.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면 손잡이로 쓰지도 않았을 것이오. 도깨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복은 이어 말했지요. 그 도끼 때문에 사람들 잠이 달아났소. 나는 돈도 돌려주었고 장터에서는 저주받은 장인으로 몰렸소. 처음에 도깨비는 만복이 제 방망이 조각을 훔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역시 모르고 손잡이로 쓴 것이었지요. 그제야 도깨비는 부러진 방망이를 내보였습니다. 저승 어귀에서 도깨비가 가지고 놀던 방망이. 장난이 지나쳐 그 방망이가 부러졌고 조각 하나가 이승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이 산속에 묻혀 있다가 만복의 도끼 손잡이가 된 것이었지요. 만복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직접 가져가면 될 일 아니오? 도깨비의 대답은 뜻밖이었지요. 사람 손에 물건이 된 것은 억지로 빼앗지 못한다. 도끼가 되었든 지팡이가 되었든 주인이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그제야 만복은 모든 일이 이해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도끼를 가진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겁을 주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끼를 버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끼를 버리지 않았지요. 겁을 먹은 채 만복에게 환불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도끼는 팔려도 다시 만복에게 돌아왔던 것이지요. 만복은 속이 상했습니다. 도깨비의 사정이 딱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방법 때문에 만복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겁을 주면 내려놓을 줄 알았다. 도깨비가 낮게 말했지요.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도끼를 가져왔지요. 검은 나무 조각은 도끼날에 오래 붙어 있던 것처럼 단단히 물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빼냈지요. 가져가시오. 본래 그대 것이라면 내가 갖고 있을 까닭이 없소. 검은 나무 조각이 도끼날에서 빠져나오자 대장간 안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도깨비는 그 조각을 받아 부러진 방망이에 맞추었지요. 방망이가 온전해지는 순간 도깨비의 모습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도깨비는 몹시 기뻐했지요. 그러면서도 만복을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제 물건을 잃은 화만 앞세워 사람들을 겁주었던 도깨비. 그 앞에서 만복은 손해를 보고도 조각을 돌려주었지요.
그 모습을 본 도깨비도 조금은 머쓱해진 듯 했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가 만복에게 말했지요. 손해를 보고도 내 것을 돌려주었으니 소원 하나를 말해라. 만복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원 하나. 그 말은 너무 컸지요. 재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병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요. 좋은 도끼를 만드는 솜씨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빌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말이었지요. 며칠만 생각하게 해 주시오.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소원을 오래 생각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겠다며 사라졌지요. 그날 밤부터 만복은 도깨비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지요. 도깨비가 사라진 뒤 만복은 며칠 동안 소원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실 때도 그 생각, 대장간에서 쇠를 만질 때도 그 생각, 장터 길을 걸을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말뿐이었지요. 소원 하나. 말로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에게는 너무 큰 말이었지요. 가난은 늘 만복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대장간, 넉넉지 않은 쇠값, 아직 장터에 남아있는 저주받은 도끼 이야기. 손님 발길마저 줄어든 때였으니 재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재물이 있으면 낡은 지붕부터 고칠 수 있었습니다. 밀린 생활 걱정도 덜 수 있었지요. 장터에서 급한 마음에 물건을 헐값으로 넘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만복의 일은 몸으로 버티는 일이었지요. 손목이 아프면 쇠를 두드릴 수 없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산에 오를 수 없지요. 아직 장정이라 해도 오래 고된 일을 해 온몸은 이미 여기저기 삐걱거렸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달라는 소원. 그것도 결코 작은 바람이 아니었지요. 어떤 날에는 솜씨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끼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빌면 어떨까? 그러면 재물도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도 만복의 물건을 함부로 깎지 못할 것이지요. 소원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만복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왔지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일해 먹고 살면 그만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막상 무엇이든 하나를 고르라 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바람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평범한 비였습니다. 논밭에는 필요한 비였고 오래 메말랐던 산길의 먼지도 가라앉혀 주었지요. 만복은 산에 오르는 대신 대장간 일을 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조각이 사라졌으니 이제 새 손잡이를 달 도끼도 만들어야 했지요. 하루가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에도 빗줄기는 이어졌지요.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끊임없이 떨어졌고 대장간 앞 흙길은 발을 디딜 때마다 질척거렸습니다. 장터는 한산해졌지요. 길에는 진흙물이 고였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개울물이 불어났습니다. 낮은 길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지요.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도 전과 달랐습니다. 잔잔히 흐르던 개울 소리. 그 소리가 어느새 돌을 굴리고 흙을 긁어내는 거친 소리로 바뀌어 있었지요. 만복은 대장간 문 밖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집과 대장간은 산비탈 위쪽에 있었지요. 물이 불어나도 당장 잠길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은 달랐지요.
낮은 땅에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개울이 흘렀지요. 평소에는 얕고 조용한 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비가 이어지자 물살이 거칠어졌지요. 나흘째가 되자 아랫마을 사람들은 살림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언덕으로 올라오는 사람, 장독과 농기구를 챙기느라 허둥대는 사람, 젖은 이불을 끌어안고 비탈길을 오르는 노인. 만복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자기 집은 안전했습니다. 비가 더 온다 해도 대장간까지 물이 올라오지는 않을 터였지요. 하지만 아래마을의 낮은 집들은 달랐습니다. 물이 조금만 더 불어나면 마당을 삼키고 곧 방 안까지 밀려들 것이 분명했지요. 그때 만복은 며칠 동안 붙들고 있던 소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재물, 건강, 솜씨, 모두 간절했지요. 재물을 빌면 살림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빌면 오래 일할 수 있었지요. 솜씨를 빌면 장터에서 다시 제 이름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순간에도 흔들렸지요. 남을 위해 소원을 쓴다는 것은 마음씨가 착해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내려놓아야 겨우 꺼낼 수 있는 말이지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섞여 있었지요. 그 소리는 만복의 마음속에서 재물과 건강과 솜씨라는 말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지요. 이제 도깨비의 방망이는 온전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초라한 모습과 달리 제 힘을 되찾은 듯 했지요. 도깨비는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소원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만복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의 눈은 산 아래 마을을 향해 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있었지요. 비도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저 만복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만복이 입을 열었지요. 아랫마을을 살려주십시오. 도깨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집은 산 위에 있어 안전한데 왜 자기 소원을 남을 위해 쓰느냐고 물었지요. 만복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에게도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건강도 필요했지요. 장터에서 다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산 아래를 다시 바라보았지요. 저는 하루 더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대장간이 낡아도 다시 고칠 수 있지요. 하지만 저 물이 마을을 삼키면 저 사람들은 돌아갈 집을 잃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깨비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지요. 도깨비는 처음으로 만복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받은 고마움과는 다른 감정. 그것이 도깨비의 얼굴에 스쳤지요. 너는 네 복을 버리는구나. 도깨비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산 아래를 향했지요. 방망이 끝이 젖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산비탈을 타고 내려가던 바람이 한순간 방향을 바꾸었지요. 세차게 퍼붓던 빗줄기가 먼저 가늘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쪽으로 밀려들던 흙탕물이 꿈틀거리듯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요. 집 담벼락을 향해 차오르던 물. 그 물이 멈칫하더니 오래 막혀있던 골짜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돌멩이가 구르고 젖은 풀잎들이 한쪽으로 눕고 사람들의 고함이 잠시 끊겼지요.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비는 완전히 그쳤지요. 산 아래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 안으로 밀려들 것 같던 물이 천천히 빠지고 있었지요. 만복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참 만복을 보더니 사람이란 참 이상하다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지요. 그날 밤 만복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지요. 소원을 두고 흔들리던 마음도 잠잠해졌습니다. 비가 그친 산길과 물 빠진 마을만이 꿈결처럼 지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맑았지요. 먼 산에는 안개가 얇게 걸려 있었고,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원은 이미 썼지요. 재물을 빌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빌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솜씨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만복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마을이 무사했습니다. 그 정도면 된 일이라고 여겼지요. 이제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조각이 빠진 도끼에는 새 손잡이를 달아야 했고, 대장간 화덕에도 다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지요. 그래도 먹고 살려면 다시 제 손으로 쇠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방 구석. 그곳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은 괴짝이었습니다. 다만 뚜껑 한가운데에 작은 방망이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만복은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도깨비가 남기고 간 물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전 꾸러미와 엽전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에 쌓인 작은 금덩이도 몇 개 보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쇠붙이와 도끼 자루로 쓸 단단한 나무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만복 같은 대장장이에게는 돈만큼이나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한 고을을 살 만큼 큰 보물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놀고 먹을 만큼 끝없는 재산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만복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낡은 대장간을 고칠 돈, 새 쇠를 들일 여유, 겨울을 넘길 힘, 그리고 급한 마음에 제 물건을 헐값으로 넘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숨통. 딱 그만큼의 복이었습니다. 만복은 괴짝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네 소원은 남을 위해 썼으니 이것은 소원이 아니라 내 사례다. 만복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뜻이 풀렸습니다. 도깨비는 약속한 소원을 이미 들어주었습니다. 아랫마을을 살려달라는 소원. 그것이 만복이 빈 소원이었지요. 그리고 이 괴짝은 그 소원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방망이 조각을 돌려준 일. 자기 몫의 복을 남을 위해 내놓은 일. 그 두 가지에 대해 도깨비가 따로 남긴 사례였습니다. 만복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이번에는 내 손으로 바르게 쓰겠소. 그날 만복은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장간 문을 열었지요. 오래 식어 있던 화덕에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괴짝 안에 있던 좋은 쇠를 꺼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조각으로 만든 도끼처럼 나무를 저절로 가르는 물건은 더 이상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손은 여전히 정직했습니다. 새로 만든 도끼는 밤마다 도깨비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제멋대로 갈라 놓지도 않았지요. 그저 손에 잘 맞고 오래가고 날이 반듯한 도끼였습니다. 그것이 만복이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도끼였지요. 며칠 뒤 장터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복의 좌판 앞을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저주받은 도끼 소문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도끼를 돌려주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만복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나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끼가 이상했던 것은 만복이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제 방망이 조각이 도끼 손잡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머쓱한 얼굴로 만복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장터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만복의 물건을 함부로 깎으려 드는 사람도 줄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만복의 도끼가 특별한 조화를 부리는 물건은 아니어도 처음부터 손에 잘 맞고 오래 쓰기 좋은 물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랫마을 사람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문턱까지 차오르던 물이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지, 누가 자기 몫의 소원을 써서 그 물길을 막아 주었는지 만복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산 아래 마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낡은 대장간 지붕에는 새 집이 얹혔습니다. 화덕에는 다시 불이 고르게 올랐고 만복은 더는 급한 마음에 제 물건을 헐값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았고 겨울이 와도 굶을 걱정은 덜었습니다. 만복에게는 그 정도면 큰 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팔아도 돌아오던 이상한 도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도깨비 도끼라 불렀고 어떤 이는 만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진짜 끝은 만복과 도깨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그 소원이 누구를 살렸는지, 그리고 어느 비겐 아침 그의 빈방에 도깨비 문양이 새겨진 낡은 괴짝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말이지요. 복이란 꼭 제 입으로 달라고 조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의 집 문턱에 차오르는 물을 먼저 걱정한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낡은 괴짝 하나처럼 조용히 말이지요.